아저씨, 이거 우리 엄마 사진인데요. 소년의 한마디에 백만장자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25년 전 자신이 평생 잊지 못한 여인의 얼굴이 그 낡은 사진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바닷가 카페에서 시작된 짧은 만남이 두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사라진 사랑, 감춰진 진실, 그리고 피보다 진한 인연의 기적 같은 재회. 지금부터 바닷가 카페에서 펼쳐질 믿기 힘든 운명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도윤입니다. 올해 45, 제주에서 자율주행과 드론 물류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겨울 제주의 바람은 참 매섭습니다. 새와 해변 카페 유리창을 두드리는 바람 소리가 마치 누군가 문을 열어달라고 재촉하는 것 같아요. 저는 노트북을 덮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투자자와의 미팅이 또 무산됐거든요. 제주? 거기서 무슨 자율주행이야? 라는 말을 들으면서 말이죠. 그런데 카페 안으로 들어온 소년이 제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12살 정도 되어 보이는데 손에는 조개 껍데기와 바다유리로 만든 목걸이를 들고 있었어요. 파란 패딩 점퍼에 털모자를 깊숙이 눌러 쓴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익숙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엄마가 만든 거예요. 소년이 목걸이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햇볕에 달아 동글동글해진 바다유리와 조개 껍데기가 얇은 철사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만든 티가 역력했지만 그래서 더 정성스러워 보였어요. 하나만 사주세요. 아무래도 용돈벌이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웃으며 지갑을 꺼냈어요. 그런데 지갑을 여는 순간 안에 끼워둔 낡은 폴라로이드 사진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소년이 재빨리 사진을 주워들었어요. 그리고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거 우리 엄마예요.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20회도 더 된 그 사진 속에는 23세 제가 어떤 소녀와 함께 웃고 있었거든요. 제주대학교 정문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소녀는 긴 머리를 바람에 날리며 환하게 웃고 있었고 저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름이 뭐예요? 최하늘이요. 아저씨가 엄마를 어떻게 알아요? 최하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 한편이 저릿했습니다. 20해 전 크리스마스 이브 고백하지 못하고 헤어진 첫사랑의 이름이었거든요. 아버지의 사업이 무너지면서 온 가족이 야밤에 제주를 떠나야 했던 그 시절 말이에요. 바다야, 엄마는 지금 어디에 계세요? 푸드트럭에서 분식 파세요. 바다숲이라고 해요. 여기서 걸어서 금방이에요. 소년의 이름은 최바다였습니다. 하늘의 아들. 그러니까 제가 사랑했던 그 소녀가 지금은 엄마가 되어 이곳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아저씨, 목걸이 살 거예요? 바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지폐 몇 장을 꺼내 건넸어요. 그러니까 목걸이 값보다 훨씬 많은 돈이었죠. 거스름돈은 괜찮아요. 그런데 바다야, 엄마한테 혹시 박도윤이라는 사람 얘기 들은 적 있어요? 바다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엄마가 옛날 얘기는 잘 안 해주거든요. 그렇죠. 20회가 지났는데 기억할 리가 있나요? 아무래도 저만 혼자 그때 그 시절에 머물러 있었나 봅니다. 바다가 돈을 받고 카페를 나가려다가 문 앞에서 뒤돌아봤어요. 아저씨도 엄마 가게에 와요. 떡볶이 정말 맛있거든요. 그러고는 바람을 가르며 달려나갔습니다. 저는 손에 든 목걸이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바다유리가 카페 조명에 반짝거렸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겨울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바람이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딘가로 저를 이끌고 있는 것 같았어요. 20해 전 미처 하지 못한 말이 있는 곳으로 말이에요. 카페에서 나온 저는 떨리는 걸음으로 해변가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바다가 알려준 대로 5분 정도 걸으니 작은 주차 공간에 파란색 푸드트럭이 보였어요. 바다숲이라고 쓰인 간판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트럭 앞에는 플라스틱 테이블 2개가 놓여 있었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어요. 그런데 손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겨울이라 그런지 을씨년스럽게 한산했어요. 하이바를 입고 두꺼운 장갑을 낀 여자가 트럭 창구에서 뭔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긴 머리를 뒤로 묶었지만 몇 가닥이 바람에 흘러내려 있었어요. 20해가 지났지만 그 옆모습은 여전히 익숙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트럭 앞으로 다가갔어요. 발걸음 소리를 들었는지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갑을 벗으며 제 얼굴을 보던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어머, 도윤아? 20년 전 이름이 겨울 공기에서 부서져 흩어졌습니다. 하늘의 목소리였어요. 조금 낮아졌지만 여전히 따뜻한 그 목소리였습니다. 하늘아, 맞지? 최하늘? 그래. 정말 도윤이구나.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반가움도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경계하는 빛도 보였어요. 그런데 반가운 제외도 잠시 제 시선이 트럭 옆면에 붙어 있는 종이들에 머물렀습니다. 빨간 글씨로 인쇄된 스티커와 관공서 도장이 찍힌 공문서가 여러 장 붙어 있었거든요. 철거 예고 마이너스 주차금지 구역 지정에 따른 이동 요청, 행정명령서 마이너스 구자읍 세와리 일대 상권 정비 계획. 종이들이 바람에 펄럭였어요. 하늘이 제 시선을 따라보더니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조합에서 여길 주차금지 구역으로 바꿨어. 이번 주 지나면 나가래. 하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마치 이런 일에 이미 익숙해진 것처럼 말이에요.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달 전부터 계속 나오더라고. 처음엔 위생 점검이었어. 그 다음엔 소음 신고, 그러고 나서 주차 문제까지. 하늘이 트럭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어놓았어요. 다른 곳으로 옮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허가받을 만한 자리가 없어. 여기가 유일하게 세를 낼 수 있는 곳이었거든. 저는 종이들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발급기관은 모두 세화상권조합이었어요. 조합장 이름은 오성만. 어딘가에서 들어본 것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바다가 용돈벌이로 목걸이를 파는 것도 이 때문이에요? 하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사가 안 되니까 아이도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엄마가 힘들어하는 걸 알거든. 그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20해 전 헤어질 때 하늘은 그렇게 당당하고 씩씩한 아이였는데 지금은 조그만 푸드트럭 하나 지키기도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거든요. 혹시 조합에서 제시한 대안은 없어요? 글쎄, 재개발 지역에서 벗어난 곳으로 가라는 것 말고는. 하늘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 표정에서 오랜 시간 혼자 버텨온 고단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행정명령서를 다시 봤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재개발이라고 하기엔 이 주변이 너무 한산했거든요. 그리고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갑작스러웠고요.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닌 것 같은데.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제 말을 하늘이 들었는지 고개를 돌렸어요. 뭐라고?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이번 주 안에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 있어.
저는 다시 종이들을 살펴봤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보였어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추측을 함부로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겨울바람이 더 세게 불어와 트럭을 흔들었어요. 하늘이 깊게 한숨을 쉬며 장갑을 다시 끼는 모습을 보니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하늘의 푸드트럭 앞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떡볶이 맛은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손님이 별로 없어서 아쉬웠죠. 하늘이 트럭 안에서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때 검은색 SUV 한 대가 주차 공간으로 들어왔어요. 차에서 내린 남자는 50대 후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회색 정장에 가죽 구두, 그리고 뱃살이 나온 체형이 권위적인 느낌을 주었어요.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최하늘 사장님 계시죠? 남자가 트럭 창구를 향해 큰 소리로 말했어요. 하늘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네, 저인데요. 세화상권조합 조합장 오성만입니다. 어제 공문 받으셨죠? 오성만. 어제 종이에서 봤던 그 이름이었어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번 주까지라고 했는데 아직도 여기 계시네요. 조합장님, 다른 자리를 알아보고 있어요. 며칠만 더 시간을 주시면. 규정은 규정입니다. 주차금지 구역에 영업시설을 둘 수는 없어요. 오성만의 목소리에는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었어요. 그는 서류를 펼쳐 보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더군다나 혼자 애 키우시는 분이 이런 불안정한 장사 계속하시기도 힘드실 텐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늘의 표정도 순간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아, 기분 나쁘게 들으셨나요? 그런 뜻이 아니라 자리 유지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조언이었는데 오성만이 가짜 미소를 지었어요.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조합장님.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오성만이 저를 돌아봤어요.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누구신지 소개 좀 해주시죠. 박도윤입니다. 법률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이런 일방적인 통보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서울 사장님이시군요. 지역 사정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 오성만의 말투가 더욱 건방져졌어요. 마치 저를 완전히 무시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지역 사정이라는 게 법 위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법이요? 여기 다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조합 규정에 따라서 말입니다. 그는 서류를 다시 정리하며 하늘을 바라봤어요. 최 사장님, 내일까지 정리하세요. 그 이후로는 강제 철거 들어갑니다.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라탔어요. SUV가 떠나간 후 주변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하늘이 트럭 안에서 나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아 보였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내가 알아볼게요.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예요. 도윤아, 고마워. 하지만 별 수 없을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늦게까지 관련 법규를 찾아봤어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쯤 하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도윤아, 트럭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누가 매대를 넘어뜨렸어. 그리고 CCTV 전선도 끊어져 있고. 저는 급하게 차를 몰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트럭 뒤편에 설치된 조그만 매대가 완전히 부서져 있었어요. 조개 껍데기와 바다유리 목걸이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늘이 무릎을 꿇고 부서진 목걸이들을 주워 담고 있었어요. 바다도 함께 있었는데 얼굴이 울먹울먹해져 있었습니다.
신고했어요? 전선 절단된 건 확인했는데 증거가 없으니까 뭘 어쩌겠어. CCTV 전선이 깔끔하게 잘려 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 일이 분명했습니다. 엄마, 우리 어떻게 해요? 바다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늘이 아이를 안으며 눈물을 참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부서진 매대 앞에 서 있었어요. 겨울바람이 더욱 차갑게 불어와 흩어진 목걸이들을 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행정 처리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하늘은 여전히 트럭 앞에 서 있었습니다. 부서진 매대 자리에는 플라스틱 의자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목걸이들은 작은 바구니에 담아 트럭 안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아, 일단 다른 곳으로 피하는 게 어때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하지만 하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또 이럴 수는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떨리고 있었어요. 보증금도 재고도 모두 이 트럭에 달려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어요. 자금 같은 건. 도윤아. 하늘이 제 말을 끊었어요. 그리고는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오면 떠나던 그날 같아. 그 한마디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20해 전 그날 아버지의 사업이 무너지면서 연락도 없이 제주를 떠나야 했던 그날을 말하는 거였거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알아. 그래도 혼자 남겨졌잖아. 하늘의 표정에는 원망보다는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한번 버림받은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 바다가 트럭 뒤에서 나타났어요. 어젯밤 일로 잠을 제대로 못 잤는지 눈이 퀭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엄마, 나도 뭔가 할 수 있을 텐데. 바다야, 넌 학교나 잘 다녀. 하지만 우리 집이잖아요. 내가 드론으로 증거라도 찾아볼게요. 바다가 작은 드론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12살 아이가 이런 걱정을 해야 한다는 게 마음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해변을 혼자 걸었어요. 파도 소리만 들리는 적막한 바닷가였습니다. 그런데 하늘 위에서 드론 소리가 들려왔어요. 멀리서 바다가 혼자 드론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몸집이 겨울바다 앞에서 더욱 외로워 보였어요. 아이가 느끼는 무력감이 그대로 전해져 왔습니다. 다음 날 오전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견인차 2대가 푸드트럭 앞에 나타났거든요. 오성만도 함께 왔어요. 이번에는 구청 직원까지 동행했습니다. 최하늘 씨, 시간 다 됐습니다. 구청 직원이 공문을 들고 말했어요. 하늘은 트럭 앞에 서서 막아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제가 끼어들었지만 오성만이 손을 흔들었어요. 서울 양반, 여기 일에 자꾸 끼어들지 마세요. 지역 일은 지역에서 해결합니다. 견인차 기사들이 트럭 주변을 둘러싸기 시작했어요. 하늘은 점점 밀려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바다가 갑자기 앞으로 뛰어나갔어요. 우리 집 건드리지 마세요. 바다야, 위험해. 하늘이 급하게 아이를 안았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트럭에서 더 멀어졌습니다. 자, 이제 치우세요. 오성만의 지시에 따라 견인차가 트럭에 체인을 걸기 시작했어요. 하늘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은 하늘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울음을 참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바다도 엄마 곁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고요. 하늘아. 제가 다가가려는 순간 하늘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에 맺힌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내더니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기사님, 잠깐만요. 하늘이 견인차 기사에게 말했어요. 트럭 안에 정리할 게 있어요. 5분만 시간 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하늘은 트럭 안으로 들어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바다도 함께 들어가 도왔습니다. 모자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무력감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0분 후 푸드트럭은 견인차에 실려 사라졌어요. 하늘과 바다는 작은 가방 몇 개만 들고 텅 빈 주차 공간에 서 있었습니다. 오성만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떠나간 후 우리는 차가운 겨울바람만 남은 자리에 홀로 남았어요. 하늘이 빈 공간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다의 손을 잡고 걷기 시작했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짐했어요.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옛날 제주대학교 정문 앞에 섰습니다. 20해 전 그 자리였어요. 가로등 불빛이 예전과 똑같이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2003년 12월 24일 그 크리스마스 이브가 떠올랐어요. 대학 합격 발표가 난 직후였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공가대학에, 하늘은 제주대 국문과에 각각 합격했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는 멀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아, 내일 여기서 7시에 만나자. 하늘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저는 그날 고백하려고 했었거든요. 서울 가기 전에 꼭 해야 할 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2월 23일 새벽 3시 모든 게 무너졌어요. 아버지가 급하게 저를 깨웠습니다. 회사가 부도났다는 얘기였어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거래처들이 연쇄 부도를 맞으면서 저희 집까지 휩쓸린 거였습니다. 도윤아, 짐 싸. 지금 당장 떠나야 해. 채권자들이 집까지 찾아올 거라는 소식이 들어왔거든요. 가족 모두 새벽 첫 배를 타고 제주를 떠나야 했습니다. 저는 하늘에게 연락하려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핸드폰을 빼앗으셨습니다. 연락하면 안 된다고, 빚쟁이들이 추적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약속이 있어요. 꼭 만나야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여유 없다. 지금 1분 1초가 급해. 결국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제주를 떠났습니다. 새벽 5시 첫 배였어요. 갑판에서 뒤돌아본 제주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하늘은 12월 24일 저녁 7시에 정문 앞에서 저를 기다렸을 거예요. 1시간, 2시간, 그리고 밤새도록 말이에요.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눈까지 내렸다고 했어요. 저희 가족은 서울 변두리 월세방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당시엔 연락할 방법도 그럴 여유도 없었어요. 아버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셨고 저도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어야 했거든요. 그 사이 하늘에게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오늘 바다에게서 들은 얘기로는 하늘의 아버지도 그 무렵 가출하셨다고 했습니다. 빚과 폭력을 남겨두고 말이에요. 결국 하늘은 홀로 남은 어머니와 함께 제주에 눌러 앉아야 했어요. 대학도 포기하고 생계를 이어가며 말이죠. 저는 주머니에서 받아가 준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조개 껍데기와 바다 유리로 만든 그 목걸이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조개 껍데기 안쪽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다시 봄이 오면. 희미하지만 분명히 읽을 수 있는 글씨였어요. 하늘의 손글씨 같았습니다. 20해 전 그 겨울이 우리의 시간을 얼려버렸구나 싶었어요. 말하지 못한 사랑과 전하지 못한 사과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죠. 차가운 겨울바람이 정문 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20해 전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제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목걸이를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저는 걸음을 돌렸어요.
이번 봄에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말이에요. 다음 날 오전, 저는 하늘과 바다가 임시로 머무는 민박집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는데 짐들이 바닥에 정리되어 있었어요. 처량한 풍경이었습니다. 바다가 침대에 앉아 드론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어제 밤부터 계속 뭔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바다야, 뭐 하는 거야? 하늘이 물었어요. 바다가 조심스럽게 SD카드를 꺼내 보였습니다. 엄마, 어젯밤에 바람 불어서 드론으로 트럭 지켜봤는데 바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중요한 걸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저 아저씨들 표지판 바꾸고 선 긋는 거 찍혔어.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바다가 노트북을 켜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새벽 일시경의 푸드트럭 주변이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어둠 속에서 작업복을 입은 남자 2명이 몰래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존 표지판을 뜯어내고 새로운 주차금지 표지판을 설치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바닥에 노란 페인트로 주차금지 라인까지 그어놓고 있었습니다. 이거 며칠 전 영상이야? 아니요. 바로 어제 새벽이에요. 트럭 견인되기 하루 전날.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영상을 다시 봤어요. 타임스탬프가 분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12월 15일 새벽 1시 23분. 더 놀라운 건 화질이었어요. 바다의 드론은 4K 고해상도 촬영이 가능했거든요. 작업자들의 얼굴은 물론이고 차량 번호판까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바다야, 이거 완전한 증거야. 하늘도 화면을 보며 놀라고 있었어요. 그동안 억울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즉시 노트북을 열어 영상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GPS 좌표, 촬영 각도, 메타데이터까지 모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 쌓은 기술적 경험이 도움이 됐어요. 하늘아, 이걸로 행정심판 신청할 수 있어요. 동시에 형사 고발도 가능하고. 정말요? 네. 그런데 우리끼리만 하면 시간이 걸려요. 다른 방법도 써봐야겠어. 저는 휴대폰을 꺼내 몇 군데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서울에 있는 스타트업 네트워크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대학 동창이었어요. 두 번째는 지역 언론사 기자, 세 번째는 SNS 영향력이 큰 유튜버였습니다. 영상 보내드릴게요. 이거 완전히 불법이에요. 1시간 후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어요. 지역 언론사에서 먼저 반응했습니다. 기자가 직접 민박집까지 찾아왔거든요. 이거 대박건이네요. 푸드트럭 강제 철거를 위해 표지판까지 조작했다고요? 바다가 영상을 다시 보여줬어요. 기자가 녹화까지 하면서 자세히 확인했습니다. 이 영상 저희가 써도 될까요? 독점으로요. 물론이죠.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그날 오후 기사가 온라인에 올라갔어요. 제주 푸드트럭 강제 철거, 표지판 조작 의혹 영상 공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SNS에서도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말이 돼? 완전 사기잖아 같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저녁 무렵에는 시민단체에서도 성명서를 냈어요. 지역 권력의 횡포를 규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다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이긴 거야? 하늘이 아들을 끌어안으며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도윤 씨죠? 오성만입니다. 오성만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아마 기사를 본 것 같았습니다. 얘기 좀 해봅시다. 다음 날 오전 구자읍 군청에서 긴급 점검팀이 나왔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민원이 폭주했다고 해요.
점검팀장은 현장을 한 바퀴 돌아본 후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거 완전히 불법 시공이네요. 표지판 설치 허가 내역을 확인해 보니 조합에서 임의로 한 일이었어요. 군청 허가 없이 도로 표지판을 설치하고 노면 표시까지 그어 놓았던 거죠. 즉시 철거 집행 중지하고 원상복구 명령 내립니다. 점검팀장이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러면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푸드트럭 원래 자리로 다시 가져오셔도 됩니다. 하늘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바다도 옆에서 작게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한편 오성만은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었어요.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거든요. 더 큰 문제는 조합 이사들이 등을 돌린 거였습니다. 조합장 권한 정지시키자. 이런 일로 조합 이미지 다 망쳤어. 이사회에서는 오성만을 축출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언론 보도 이후 여론이 완전히 돌아선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회에 하늘에게 제안을 하나 했어요. 하늘아, 우리 정식으로 파트너십 맺어볼까요? 파트너십이요? 푸드트럭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온라인 주문 시스템도 만들고 드론, 배달 서비스도 시범 운영해 보는 거예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간단한 기획안을 보여줬어요.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를 설치해서 친환경 푸드트럭으로 만들고 위생시설도 개선하는 계획이었습니다. 바다가 드론 실력이 좋으니까 배달 서비스 파일럿으로 해보면 어떨까요? 제주 관광객들한테 어필할 것 같은데. 하늘이 잠시 망설였어요. 그동안 혼자 버텨온 시간이 길어서 그런지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아, 정말 할 수 있을까? 물론이에요. 제가 기술적인 부분 다 도와드릴게요. 하늘이 바다를 바라봤어요.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해봐요. 나도 도울게요. 그때 하늘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번엔 도망치지 말아줘. 그 한마디가 가슴에 콱 박혔습니다. 20해 전의 일이 떠오르면서 말이에요. 저는 주머니에서 낡은 폴라로이드 사진을 꺼냈어요. 그리고 뒷면을 하늘에게 보여줬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볼펜으로 쓴 희미한 글씨가 있었어요. 하늘아, 널 만나서 내가 사람답다. 20해 전 크리스마스 이브에 쓰려고 했던 그 말이었습니다. 용기가 없어서 건네지 못했던 말이죠. 하늘이 사진을 받아들며 눈물이 글썽했어요. 도윤아, 미안해요. 그때 말 못해서. 나도 미안해. 너무 오래 화내고 있었어.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어요. 20해의 시간이 그 순간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바다가 우리 사이에서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 정말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 바다야. 이제 정말 가족이 되는 거야. 하늘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날 오후 푸드트럭이 원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견인당했던 바로 그 자리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어요. 군청에서 정식 허가를 내줬고 주변에는 제주 푸드트럭 상생 프로젝트 1호점이라는 새로운 간판이 세워졌습니다. 바다가 드론을 날리며 기념 촬영을 했어요. 하늘 위에서 내려다본 푸드트럭과 우리 세 사람의 모습이 화면에 담겼습니다. 오성만은 결국 조합장에서 물러났어요. 경찰 조사도 받게 됐고요. 그 소식을 들으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엄마, 이제 안전한 거죠? 바다가 물었어요. 그래, 이제 안전해. 하늘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웃음에는 오랫동안 볼 수 없었던 여유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바다가 날린 드론 화면을 보며 생각했어요. 20해 만에 바람 방향이 바뀌었구나 하고 말이에요. 6개월 후 바다숲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파란색 1호 트럭 옆에 연두색 2호 트럭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태양광 패널이 반짝이고
깨끗한 위생시설이 갖춰진 모습이었습니다. 하늘의 수공예 목걸이는 제주 관광상설 팝업 스토어에 입점했어요. 조개와 바다유리로 만든 작품들이 관광객들에게 인기였습니다. 제주의 바다를 담은 목걸이라는 브랜드로 말이에요. 바다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아저씨, 아니 아빠, 오늘 드론 배달 주문 10건 넘었어요.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한 게 한 달 전부터였어요. 처음 들었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대단하네, 바다야. 저희는 그날 오후 함께 해녀 물질 체험을 했어요. 하늘이 어릴 때 배웠던 기술을 바다에게 가르쳐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바다가 조개를 건져 올렸어요. 하늘은 옆에서 아들을 지켜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처럼 잘하고 싶어요. 천천히 배우면 돼. 바다도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 물질 체험 후 우리는 섬순례를 했어요. 제주 곳곳을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걷는 길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트럭으로 돌아와서 저는 준비해둔 선물을 꺼냈어요. 20해 전 폴라로이드 사진과 하늘이 만든 첫 번째 목걸이를 함께 넣은 액자였습니다. 액자 아래쪽에는 작은 명판이 달려 있었어요. 2번의 겨울을 건너온 사람들. 하늘이 액자를 받아들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걸 어디에 걸까? 트럭 안가장 잘 보이는 곳에요. 우리는 액자를 1호 트럭 내부 정면에 걸었어요. 손님들이 주문할 때마다 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해가 질 무렵 바다가 드론을 다시 띄웠어요. 봄 햇살이 바다를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드론이 천천히 상승하면서 석양 속 트럭과 우리 세 사람을 담았어요. 2호 트럭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고 1호 트럭 앞에는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하늘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우린 증명했어. 세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방식으로 바꾸면 된다는 걸. 그 목소리에는 오랜 시간 버텨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이 있었어요. 바다가 드론 화면을 보며 웃었어요. 우리 정말 멋있다. 드론이 더 높이 올라가면서 바다숲 전체가 한 화면에 담겼어요. 제주의 푸른 바다와 하늘, 그리고 그 사이에서 새로운 꿈을 키워가는 작은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사랑은 재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하고 버티는 일상에서 자라는 거라고 말이에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와 하늘의 머리카락을 흩어놓았어요. 20해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다시 떠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시 진짜 봄이 왔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